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래시고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론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풀어라고 했던 문제가 두 문제 있었죠. 그 문제부터 풀어볼 거예요. 자, 6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림 가원하는 어느 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다음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X와 Y의 분기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화강암 A와 B의 한 종류의 방사성 원소만 존재하고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된다. 현재 A와 B에 포함된 방사선 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 양의 25%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두 지역의 실에서는 사벽중 화석이 산출된다. 이 자료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뒤에 봅니다. 과에서 관입이 나타났네요. 여기 실이 갇혀 있는 게 보이시죠? 과에서는 관입이 나타났습니다. 자,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원소는 X다. 자, B에 포함된 방사선 원소가 X다. 것은 부종합이 있었죠, 부종합. 실1층에는 삼엽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년 전에 있던 거니까 X가 맞죠? 자, 그 다음에 A에 포함된 방사선 원소 함량분의 B에 포함된 방사선 원소 함량은 1이다. 아니죠? 여기서도 5 그리고 25라고 했는데 애초에 분수 나타내도 2분의 1이거나 2가 되어야 되는데 1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기압과 날씨 변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압과 날씨 첫 번째로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고기압은 높을 고가 붙어 있어서 고기압, 주기보다 기압이 높아요. 이제 바람이 기압이 높잖아요. 그럼 바람이 도망가려고 하겠죠. 바람을 위에서 공급해서 공기가 눌리니까 이게 공기가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날씨는 이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구름이 안 생겨서 맑아요. 습도도 낮아요. 저기압, 낮을 절에 있어서 기압이 낮다고 저기압이에요. 주기보다 기압이 낮아요. 이제 바람이 모여들어서 올라가요. 바람이 올라가면 뭐가 생성이 되죠? 구름이 생성되죠.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와요.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우느냐? 오른손을 엄지를 척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올라가면, 엄지가 올라가면 공기가 올라가는 저기압 방향이죠. 저기압 방향일 때 이렇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온다. 손가락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가죠. 그 다음에 뒤집었을 때 고기압, 공기가 내려올 때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손가락에도 이렇게 돼 있죠. 헷갈릴 때는 바람이 올라가면 저기압, 내려가면 고기압 이렇게 해서요. 방향 간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단과 날씨. 기단은 넓은 지역에 걸쳐있는 공기의 성질입니다. 자, 뭐 약간 사막에 있으면 뜨거운 기단이고 바다에 있으면 차가운 기단, 이런 식으로 이제 기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기단을 우리나라에서 크게 다루는데요. 한번 볼게요. 시베리아 기단, 말 그대로 시베리아에서 와요. 시베리아 춥죠? 그래서 한랭, 추워요. 그리고 땅에서 오잖아요. 흡수할 물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겠죠? 한랭, 건조. 언제 영향을 미치냐? 한랭, 건조한 계절이 언제죠? 우리나라가? 겨울이죠. 겨울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바다에서 오죠. 오호츠크에는 저기 위쪽 러시아랑 일본 위쪽에서 내려오는 기단이에요. 자, 일단 위쪽에서 오니까 춥겠죠? 그래서 한랭하고요. 오호츠크 해전의 이름부터 바다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랭 다습해요. 우리나라가 좀 서늘하고 습할 때가 언제죠? 바로 초여름이랑 가을에 이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이것도 바다에서 오는데 얘는 아래쪽에서 올라오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기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온하고 뜨겁고 습도가 많아요. 바다에서 오니까 다습. 우리가 고온다습한 계절 언제예요? 지금 다가오는 여름이죠. 여름에 영향을 줘요. 양쯔강 기단, 말 그대로 중국에서 올라와요. 중국 땅이죠. 근데 아래쪽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온난하고 건조해요. 언제 영향 주냐? 봄에 황사 오죠. 황사랑 미세먼지. 양쯔강 기단 타고 올라와요. 가을에도 한 번씩 올라와서 그런 게 있죠. 방금 전에 말했던 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요 표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밑에 우리는 다음 걸 해볼 거예요. 기단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차고 건조한 기단이,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나 양쯔강 기단이 바다를 건널 때 이게 육지에서 왔잖아요. 시베리아 기단이.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데 바다는 대지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대지보다 따뜻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여기를 지나면서 습기를 머금어서 약간 뜨거워져서 정화눈을 만들어요. 이제 증기를 공급받으니까 얘가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섞여서 구름이 높게 만들어져서 정화눈에서 소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해양을 통과할 때는 따뜻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에서 찬바다로 넘어왔어요. 이럴 때는 기층이 이제 온도를 주고 습기를 빼앗겨서 충문형 구름이 나타나서 안개가 돼요. 먼저 개념 확인부터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기압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면서 날씨가 대체로 흐리죠. 그림은 두
두 지역의 기압차에 의한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 어디 보자. A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엄지가 내려가 있으니까 고기압이에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이 위로 가고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저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태양에서 형성된 기단은 대륙에서 형성된 기단보다 습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해요. 한랭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면 기층이 불안정하여 저근형 구름이 생성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앞에 기압과 날씨 변화에 저희 학교에서 나간 진도는 했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선과 전선면, 성질, 기온, 습도 등이 크게 다른 두 기단의 경계선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의 종류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이 있습니다.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형성되는 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르고요. 기울기가 급해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강수구역은 전선 뒤쪽에 작은 범위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기온은 전선 통과하면 차가운 공기니까 기온이 내려가고요. 기압은 차가운 공기라 그러면서 온도가 낮다는 뜻이니까 기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북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형성되는 전선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비교적 느리고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문형 구름이 생산이 되고요. 전선 앞쪽에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이슬비가 옵니다. 이제 찬 공기를 밀어내고 따뜻한 공기가 오므로 상승하고요. 기압은 공기가 따뜻하니까 당연히 하강하겠죠. 바람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폐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서 형성된 전선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구름도 많고 강수량도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정체정선. 이 전선이 우리를 여름에 힘들게 하죠. 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형성된 전선이야. 장마전선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은 온대저기압입니다. 일기도 작성 과정입니다. 비가 오면 점 하나, 눈이 오면 이렇게 눈 모양, 내유가 오면 아래다가 끝에 화살표를 넣은 모양, 안개가 오면 짝대기 3개, 그 다음에 가랑비는 저렇게 안 넣어지만 이렇게 심프 모양, 소나기가 오면 동그라미를 찍고 이렇게 세모를 넣습니다. 이제 풍속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0은 우리 학교에 안 나오지만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풍속 2는 짝대기에다가 작은 짝대기 1개, 풍속 5는 짝대기에 긴 짝대기를 붙이고요. 그 이후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더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풍속 그걸. 근데 이제 25 같은 너무 많은 풍속이다 하면 짝대기에다 깃발 붙입니다. 깃발. 고기압은 H로 나타내고 저기압은 L, 태풍은 저희 그 뉴스에서 보는 그 문자로 나타내요. 그걸 다 합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확인하고 문제풀이하고 숙제 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랭전선은 온냉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빠르다.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하강하고 기압은 상승한다. 온난전선 부근에는 충문형 구름이 한랭전선 주변에는 전선이 형성돼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정체정선, 다른 말로는 장마전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초여름 남쪽에 어떤 기단과 어떤 기단이 만나서 장마전선을 형성을 할까요? 바로 북태평양 기단과 북쪽의 찬 기단이 만나서 형성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오늘 배운 내용과 저희 학교에서 나간 진도에 대한 내용은 다 있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A 지역이 고기압이니까 기압이 높죠. A 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이 그럼 낮아지겠죠. 이 선에 넘어갈수록.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C 지역은 하강기류 아니죠. C 지역은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모이는 저기압입니다. 그러므로 상승기류가 발달해요. B 지역에서는 동풍 유사하게 불 것이다. B 지역에서는 서풍 유사하게 불어요. 동풍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양증한 기단이다. 아니죠. 겨울에 영향을 주는 건 1, 2, 3월이니까 시베리아 기단이죠. B는 한랭건조한 특성을 지닌다. 아니죠. B는 온난건조한 특성을 가집니다. C는 차가운 바다에서 형성된다. 맞는 말이죠. C가 정답입니다. 3번이고요. 그림은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단의 성질 변화와 기상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단 전선면이 만들어지면서 풍속이 강해진다. 전선면이 만들어지지 않죠. 다른 기단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공기 상하 혼합이 활발해지고 저근형 기름이 만들어진다. 맞죠? 차가운 기단이 여기로 가면 따뜻한 온도와 습기를 받기 때문에 저근형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니죠. 시베리아 기단이 건너올 때 남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숙제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 페이지의 문제를 풀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4페이지의 문제를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구과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